이 시각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 바로 국회입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의 문을 닫는 법안이 곧 표결에 붙여집니다. 무제한 토론을 이어온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정 기자, 표결을 하려면 필리버스터가 끝나야 하는데 끝났습니까? 어제 저녁 6시 30분쯤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서 강제 종결 표결에 돌입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석연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만큼 종결은 예정된 수순이고요. 곧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현재 19개 부, 3개 처, 20청이 19개 부, 6개 처, 19청으로 바뀝니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신설된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기소를 맡게 되는데요.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서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되는 한편 여성가족부도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나쁜 정부 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입니다.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임기 보장을 요구하면서 정권과 각을 세워왔던 이진숙 위원장이 당연히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인사를 쫓아내는 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여당의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쟁점 입법 외에 비쟁점 법안 수십 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겠다고 해서 국회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민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 뒤 사라집니다. 그 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가 나눠서 맡습니다.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합니다. 10,000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청이 실제 문을 닫는 건 1년 뒤입니다. 정부 여당은 유예기간 1년 동안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9월부터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건 3개 기관입니다. 가장 논란이던 부패범죄 등 특수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하게 됩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일반 수사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각각 맡습니다. 검찰이 맡던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검사 2,300여 명과 수사관, 실무관 등 7,800여 명은 각 기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과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두고 직무평가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기관이 없어지면 임명권자가 소속 인원들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업무 실적, 징계 처분 이력 등을 따져 사실상 해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직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검찰개혁 강론도 남아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 더 이상 보안 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기소 완전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에는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경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사 기소권의 분리,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검찰개혁은 진영을 뛰어넘는 오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검찰의 종지부를 찍는 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초반부터 검찰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부. 정작 정치 수사를 한다고 지목받던 특수부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남겨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나서 현재는 반대하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조국 사태로 정권과 검찰 사이 갈등이 불거졌고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저항 선봉에 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기조를 빠르게 지어나갔습니다. 정부 요직마다 검찰 출신을 포진시켜 검찰 공화국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권의 칼이 된 검찰은 내내 공정성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 출장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누적된 갈등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혼란 속 치러진 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1호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슬퍼렇던 검찰청은 78년 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끝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후면 아마 될 텐데. 네. 네. 왜냐하면 오늘 뭐 정청래 대표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드디어 검찰청이 뭐 사라진다. 뭐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이제 끝나고 오늘 180명은 되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진보당이나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없으니까 시행이 되는 것인데 그럼 검찰청이 사라지고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그 검찰청 그 부분이죠.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고 대략 뭐 한두 시간 안에? 네. 24시간 뒤에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뒤에? 한두 시간 뒤에 표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뭐 개인 기록을 세웠다고 뭐 아까 그 기록 봤는데 뭐 15시간인가요? 뭐 오늘 17시간? 17시간? 네. 그래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뭐 그런 뭘로 시간 때웁니까 지금? 네. 근데 애국가를 부릅니까 뭐 합니까?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필리버스터 하면 이게 또 그냥 법안이 아니고 아주 전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보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관심에서 좀 멀어져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기자들도 그거를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볼 만큼 지금 뭐 그게 뭐 다른 큰 사안들이 정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에 따르면 그 4개 법안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합의된 거니까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의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69박 70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4개 법안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저거는 뭐 중구난방으로 서로 막 얘기하는 것 같고 어제 우리가 전해드린 대로 4개 법안만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고 저거는 일종의 뭐 으름장 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당 압박용인 것 같고요. 저 발언을 아마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인가 어디서 신동욱 의원이 했다는 걸로 제가 본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제작진은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물리적으로도 좀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당장 좀 있으면 한 열흘 뒤면 또 추석 연휴도 오고. 네. 그리고 69박 70일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중단시키려면은 그리고 본회의에 또 법안을 하나하나 상정시키려면
여당 의원들이 항상 본회의장에 상시대기 하고 있어야 된다. 180명을 모아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너희들 한번 내일 힘들어봐 뭐 이런 거죠. 당해봐 이런 취지로 70일 동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필리버스터 하는 쪽도 부담이에요. 맞아요. 부담입니다. 예, 저거를 69박 70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70개의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60개가 비쟁점 민생 법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민생 법안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방해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또 여론이 안 좋을 수. 저건 신동욱 의원이 맞다고 하고요. 저 발언을 한 사람은 신동욱 의원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뭐 협박성, 으름장 뭐 그건데 뭐 저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 지켜봐야죠. 뭐 넘어가야죠. 예, 쟁점 법안 4개 쟁점 법안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저희 방송 중간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또 바로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청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군요. 참.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합니다. 유예 기간이 있긴 하죠. 예, 유예 기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속보 하나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78년 만에 드디어 정부조직법 개정돼서 검찰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검찰이 사라졌습니다. 재석위원 180명 중에 찬성 174, 반대 1, 그리고 기권 5명으로 자 방통위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검찰도 이제 검찰도 사라질 겁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렇게 표결 중입니다. 지금은 방통위 폐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김현 의원이 제안 설명 중입니다. 자, 시사인에서 검찰이 신뢰받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례로 추석에 항상 한국 사회 전반적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을 좀 주목해서 보는 걸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많습니다.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시사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 관련된 신뢰도 그리고 정부 관련된 신뢰도도 있는데 검찰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고요. 없어지는 건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 없어지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최재원 검사까지 아주 검사들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 두 분을 만났습니다. 자, 어떤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류사명 총경님 먼저. 검찰이라 하면 경찰과 좀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감회가 더 이제 새롭고 감개롭습니다. 우리 경찰에 있어서 검찰은 트라우마였습니다. 검찰은 같은 정부 조직이면서 항상 경찰을 지휘하려고 우리 꼭대기에 앉아서 상전 노릇을 했죠. 우리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많은 그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 경찰을 부당하게 기소하고 공격해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그런 검찰이 오늘 사라진다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병아리 기자 때요. 취재를 하는데 대검 소속 검사입니다. 검사가 상가집에 갔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한남대교 부근이어서 그 관할이 용산서였습니다. 근데 대검 이 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다음 인사 때 서부지검으로 발령납니다. 서부지검은 용산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러더니 용산서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나 계속 제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몇 달 있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그 죽은 사람이 잘못한 게 됐습니다. 음주운전한 검사는 살아남고. 이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었는데, 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경찰의 트라우마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법조에도 트라우마처럼 존재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욕을 법조가 한 바가지 먹는 계기도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법조라는 기본 룰 이게 잘 통하지 않는 조직 같은 굉장히 권력 집단화돼 있는 그래서 너무나 이질적인 그 같은 법조라고 말하기에 너무 이질적인 조직이 돼버렸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법조에도 트라우마 같은. 그래서 저는 참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킥소리 한 번도 못 하고 없어지는 참 이게 역사 아닌가. 법이라는 게 법조라는 게 원칙과 상식이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오랫동안 이렇게 모여서 그 지혜가 모여가지고 그게 하나씩 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법이어야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검사였어요. 검사가 특별히 윤석열은 총장하다 대통령으로 가고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그 검찰권을 누구한테 썼습니까? 정적 죽이기에 막 썼잖아요. 함부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났던 게 바로 특검 가니까 다 유죄가 되네. 이게 법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검찰청 폐지, 검사들이 반성은 할까요? 아니요.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검에 나온 검사들도 반발하고 나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거래의 뿌리였던 검찰. 제가 그래서 유승환 감독이랑 부당거래라는 영화 만들 때 검사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제가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네. 자, 부패의 상징. 너무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주 기자, 조작 수사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검사 고발 책 하나 써주세요 얘기하는데 그건 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곧 만들 거예요. 저는 조작 수사보다 검사 위에 있는 정치인, 위에 있는 목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김정민 변호사님하고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10년, 15년 전부터. 자, 제가 잠시 보태면 그 경찰과 이 법조의 트라우마였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였죠. 예?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나요? 네. 그동안 그렇지 못했죠. 그렇죠. 검찰공화국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네. 이제야말로 이제 오늘 법이 통과된다 하면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주권 제민의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검찰청은 사라지는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보안수사권이란 또 디테일 싸움도 있는데 저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많은 희생을 좀 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대세를 거스르긴 힘들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했잖아요. 네. 과거에 좀 부족했다면 인식이 지금은 왜 이 조직은 있어서는 안 되냐라는 핵심을 국민들이 이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네. 설사 약간의 뭐 반동이 있고 저항이 있다 해도 본류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는, 그래서 수사권이 권력화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합의 요구, 이걸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보안 수사권이 얼마나 범위에서 남아 있든 어쨌든 그 공소청이 어디로 가든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절대 권력이 그 파괴됐고 예. 이제 파편화됐기 때문에 다시 그 절대 권력이 하나로 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지난번 수사권, 검찰 수사권을 좀 제한하면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하면서 그 용어를 그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이냐 중이냐 그 할 때도 그렇죠. 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검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등으로 좀 바꿔주라고 로비를 했다더라고요. 네. 그래 등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등 안에다가 5만 사건, 1,000개에 넘는 범죄를 집어넣어서 검찰이 수사권을 되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의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하면 검찰에는 더 이상 수사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게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검찰 출신 그 파견원들이 와서 이 보안 수사에 악착같이 매달리는 게 이 보안 수사를 빌미로 또 무슨 가능성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는 수사라는 말은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총장 대행께서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부 조직법 개편된 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얘기하는데 검찰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새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께서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반성이 앞서야 되는데 네. 조직적인 논리 이기주의 여기에 앞서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네.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반성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안타까움이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되는데 반성이 전혀 없는 문제가 네. 심각한 거죠. 검찰청 폐지를 이끈 검찰개혁의 기수 윤석열
윤석열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됐죠. 윤석열도 오늘 재판에 출석했는데 뭐 사과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찌 보셨는지 자 윤석열 법정 출석 장면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냥 혼자 타던 차도 아니고요. 그냥 버스에 다른 범죄자들과 같이 이렇게 타고 옵니다. 다른 변호인들 그리고 검사들도 들어오고요. 특검에서 왔네요. 자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는 그 수갑을 차고 있다 이렇게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수갑 차고 있다 저기 재판 한번 해보셨어요? 네, 영장 실질 사도 가보고. 자, 그럼 무죄 받았습니다. 자, 웬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얗게 센 짧은 머리 할아버지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음으로 인정신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목소리가 많이.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서초구 4동 아크로니스트.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는데 어찌 보셨습니까? 유삼영 총영이. 할아버지는 아니죠. 법적으로 아직 노인이 되려면 한 석 달 더 있으면 이제 노인이 되는 그렇습니까? 상황이고 예. 지금 보니까 많이 쇠한 모습이고 기가 많이 죽어 있는 모습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도 잡혀갈 뻔했는데요. 예. 저 모습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죠.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그동안 탈춤을 춘 건데 예. 슬픈 일입니다. 예. 본질을 잘 알고 자기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뼛속 깊숙이 새기고 자중하고 권력을 행사했더라면 예. 다 국민들한테 칭송받고 국가가 주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예. 사람이 그래서 행복할 때 행복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오만 방잠 그 반국가 세력 외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네. 대한민국의 모든 정의를 다 실현하는 것 같은 그런 오만불순함 그리고 그 오만불순함이 목표로 했던 것은 살상이었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저게 그렇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전두환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잡아들여서 가둬서 고문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한 인간들을 다 인격 분해시켜서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쿠데타를 악랄한 꿈꾼 사람이에요. 쿠데타를. 꿈꾸기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쇼일 수도 있습니다. 안쓰러워하지 맙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자, 지금도 계엄도 그리고 체포를 거부한 것이 이게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건이냐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국민을 괴롭힌 거는 하나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돌려줘야 됩니다. 실패로 돌아갔을 뿐이지 그 사람이 시도한 거는 국민들을 죽이고 네. 억압하고 나라를 30년 40년 뒤로 후퇴를 시켜서 대한민국을 망치겠다. 그리고 자기는 대통령을 영원히 하겠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아직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상을. 저는 검사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윤석열, 주진우, 이시원, 이원모, 강희구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검찰 출신들.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다 용산으로 기어 들어갔죠. 예. 그 중에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들이 자기 역할을 직분에 맞는 역할을 했나요? 안 했죠. 안 해요. 그냥 윤석열이랑 왕을 모시는 예. 내시들처럼 주르르 들어가가지고 네. 그 국민들 위해 군림하다가 다 패가망신한 거예요. 예. 자, 이들에게 따끔한 법조인들이 검찰이 왜 그런 권력 지향적인 행동을 하느냐고 그두고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 못 가서 한 달이었죠. 그렇죠. 검찰들은 그 자리에 나도 가고 싶어가지고 예. 이시원, 주진우 저런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예. 안달을 했던 사람들이라. 예. 그 말로가 이렇다. 너무 예. 드라마틱하게 끝났지만 정말 늦었지만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뒤돌아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주진우란 자는 의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놓고 뭐 오늘도 문고리 얘기하면서 지금 뭐 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막 문고리의 말로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문고리 주진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문고리 이시원, 문고리 이원모 이 검사 출신 아무도 작동하지 않는 이 권력자들 이 사람들 버려야 됩니다.
왜 그 수사가 안 되는지, 왜 검사들은 이 사람들을 수사 안 하는지 저는 답답했어요. 저는요, 창원지검에서 김상민 검사가 뇌물을 준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안 하는 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김건희 특검 왔을 때도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보자, 지켜보자. 그런데 다른 데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림을 조사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이 그림을 사준 친구 강 씨 말고 강 씨의 친구 이모 씨 입에서 검사가 사줬어요. 거기에 김상민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서 문제였습니다. 특검팀은 그래 할도리 했다고 해요. 창원지검 서울고검에서는 안 했습니다. 검사 이름 나왔다고. 검사 이름 나온다고 주진우 수사 안 합니다. 이원모 수사 안 합니다. 이시원 수사 안 합니다. 박성근도 심지어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